중국의 삼국시대 제갈량은 천문학이나 지리병법에 늘 적을 귀신같이 희롱하는 전술을 펼치는 천재 지략가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에게는 아주 현명한 아내가 있었다고 한다. 역사서에 제갈량은 팔척장신으로 용모는 마치 송백처럼 매끈하고 준수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갈량의 아내 황홀령은 추녀 중에 추녀로 못생긴 얼굴의 대명사였다고 한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 둘의 결혼 당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제갈량의 고향에서는 제갈량처럼 신부를 고르지 마라. 황승헌의 못난 딸을 얻을 것이니 라는 속담이 유행했을 정도였다. 황승헌은 형주의 명사로 북방지역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다. 이 황승헌이 인품 좋고 들성 싶은 제갈량을 일찍이 마음에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갈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제갈량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두 마리의 사나운 개가 얼굴을 들이밀며 제갈량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하녀가 개의 머리를 때리자 두 마리의 사나운 개는 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꾸러미 인형이었다. 제갈량이 가짜 개에 탐복하며 크게 칭찬하자 황승헌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딸이 심심풀이로 만든 작품이라네 했다. 집안에 들어가니 대청마루 벽에 조대가 공원 수독도라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제갈량은 그 그림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찬탄을 금치 못하자 황승헌은 내 딸이 별 생각 없이 그린 서투른 그림이라네 라고 말했다. 황승헌이 식사와 술로 분위기가 익자 제갈량에게 넌지시 말한다. 제갈량, 내게는 여식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노랗고 피부는 좀 검지만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 자네 배필로 딱 어울리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의 딸의 지혜와 그림 솜씨에 탐복했던 제갈량은 황승헌에게 즉석에서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황홀령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황승헌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했다. 황승헌은 곧바로 수레에 여식을 태워 제갈량에게 보냈다. 제갈량이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갔는데 신부가 삐쩍 마르고 너무 못생긴 추녀라서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신부 황씨가 제갈량의 옷깃을 잡아 끄는 바람에 옷이 뜯어져 버렸다. 황씨 부인은 제갈공명의 옷을 받아 어둑한 방에서 돗바늘로 듬성듬성 꿰매는 것이었다. 제갈공명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미운 마음이 들어 바느질한 옷을 받자마자 신방을 나가버렸다. 그런데 그 집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헤매도 계속 집 마당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 마당에 나온 장인 때문에 다시 신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날이 밝아 다시 옷을 보니 듬성듬성 기운 줄 알았던 옷이 틀로 박아 놓은 것처럼 아주 곱게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 황홀령은 알고 보니 바느질뿐만 아니라 세상사 모르는 것이 없었다. 재능 또한 뛰어나고 상냥하고 사람 됨됨이가 훌륭해 남편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는데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제갈량이 융중에 살 때 제갈공명에게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다. 아내 황씨에게 국수를 부탁하니 돌아서자 바로 국수가 나왔다. 제갈량이 너무도 빨리 나온 국수를 이상하게 여기고 훗날 몰래 부엌에 들어가 보니 몇 개의 자동 나무 인형들이 차례대로 보리를 자르고 맷돌을 돌리며 국수를 만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갈량은 아내의 이 기막힌 기술을 바탕으로 나무로 만든 소와 말이 끄는 수레인 모구류마라는 마차를 설계해 전쟁터에 나가는 수십만 대군의 식량을 운반케 하므로 북벌 병참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칠 때는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연노라는 살상력 높은 신무기를 발명해서 대승을 거두고 위나라의 장군, 장부도 이 무기에 의해 피살되었다. 제갈공명은 그런 부인의 도움으로 더더욱 걸출해질 수 있었다.
제갈공명의 아내 황씨의 내조 중에 가장 탁월한 내조는 깃털 부채만한 것이 없다. 어느 날 황씨가 남편 제갈공명에게 말했다. 친정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포부가 크고 기계가 드높은 인물이라고 짐작했어요. 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당신 표정이 환했어요. 하지만 조조에 대해 말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손권을 언급할 땐 고뇌에 잠긴 듯 보였고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안색에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해요. 이 부채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세요라며 아내 황씨가 직접 만든 부채인 하구선을 제갈공명에게 선물을 하였다. 아내의 부탁으로 제갈공명은 늘 깃털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제갈공명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제갈공명은 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늘 침착하고 태연하며 마음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협상이나 대화 중에 곤란할 때는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부채질을 하면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도 감출 수가 있었고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할 여유도 생겼다. 제갈량은 이 부채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다고 한다. 아내 황씨가 말한 얼굴을 가리라는 말은 침착하라,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 참고 또 참으면서 지혜를 찾으라는 당부였던 셈이다. 비록 인물은 못생겼으나 제갈공명을 당대 최고의 재상이 되도록 내조한 황홀령은 참으로 지혜로운 훌륭한 내조의 여인이었다. 제갈량의 부인 황씨가 전해준 부채가 우리 마음에도 하나씩 필요하다.